여러분은 혹시 요즘 이상한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익숙했던 관계들이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함께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를 혼란스러워하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위대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삶의 큰 전환점이 다가올 때 우리 내면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재배치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일시적인 혼돈의 시기를 거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 거대한 것을 준비할 때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분리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게 들리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활동들이 이제는 그저 시간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혹은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아가 더 이상 낡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있고 더 이상 과거의 틀 안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분리감이 더욱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된 잎을 떨어뜨려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분리감은 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해온 직업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집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은 종종 자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입힌 옷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만든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새로운 자극을 찾거나 혹은 억지로 예전의 열정을 되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번데기가 되려는 애벌레가 계속 기어 다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분리감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부분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감을 느낀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살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성스러운 멈춤의 시간입니다. 분리감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종종 일종의 정체기입니다.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멈춤의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그는 무의식이 의식에게 새로운 내용을 통합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시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이전에 먼저 내면의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엄청난 재구성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정체기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겨울이 없다면 봄의 새싹도 없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열매를 맺으려는 나무는 결국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은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일 때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멈춤의 시간이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더 깊은 층위와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더 생생하게 꾸거나 우연의 일치를 더 자주 경험하거나 혹은 오래전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주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서 때가 되지 않은 열매가 익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혹은 그냥 고요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가치관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선택들, 놓쳤던 기회들,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과거를 재방문하는 것이 치유와 통합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교훈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또한 놓아버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특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통제를 놓아버릴 때 삶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 우주의 더 큰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증폭된 민감성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보다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되며 심지어 공간이나 장소의 에너지까지 감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 들어서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어떤 장소에서는 이유 없이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감성이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둔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신호입니다. 융은 무의식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욱 민감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더 큰 차원과 접촉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더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채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민감성은 여러분이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표면적인 것들을 넘어서 삶의 더 깊은 진실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런 민감성을 인정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치라는 것도 일종의 민감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민감성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신호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육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감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민감성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안내 시스템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민감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일지, 어떤 에너지를 걸러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고갈시키는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 민감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직관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수많은 미묘한 신호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은 종종 논리적 사고보다 더 정확합니다. 물론 모든 직관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여러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시키십시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공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윤기 만든 이 개념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들의 동시 발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답을 얻거나 필요한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 주파수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주의 흐름과 더 잘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과거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래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고 잊고 있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거나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되며 과거의 상처들이 재활성화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후퇴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나는 이미 그 문제들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까?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더 깊은 수준의 통합을 위한 과정입니다. 윤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 실패, 상처들은 단순히 잊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강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그 경험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과거를 재해석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한을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의 화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의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와 의식 수준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둘째, 과거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모든 경험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원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 억압하고 숨기려고 하는 특성들을 말합니다. 과거와의 화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우리 안의 그림자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며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진정성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용서의 힘을 경험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계속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새로운 주파수로의 진동입니다. 앞에 4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악기의 현을 다시 조율한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가 새로운 패턴으로 정렬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며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윤근 동시성의 원리를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현실은 서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우주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들도 다르게 느껴지며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확장입니다. 이 새로운 주파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성이나 비난이 예전처럼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더욱 자기답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거나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그만둡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발견합니다. 윤군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가 자기 실현,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고유한 본질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정성 있게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자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을 주로 외부적 성취로 정의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많은 돈, 이런 것들이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윤기 말하는 개성화는 이와 다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든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면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외부적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깊은 만족과 의미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주파수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주파수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적절한 사람들과 기회들이 여러분을 향해 움직여 옵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행동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더 이상 투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여러분의 삶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신뢰하고 그것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윤근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바쳤지만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아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정 위에 있으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조금씩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했다고 해서 변화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차이는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믿을지,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 이후에도 여전히 일상의 도전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전히 좌절을 경험하며,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더 깊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면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한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고 고립된 존재로 보는지, 아니면 거대한 우주적 존재의 일부로 보는지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바로 이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훨씬 더 큰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큰 것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혼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지지하는 우주의 힘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항상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무언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5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익숙한 것들로부터 분리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스러운 멈춤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까? 혹은 증폭된 민감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계속 떠올라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 그것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깔끔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단계를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지나온 단계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장은 나선형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방문하지만 매번 더 높은 수준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후퇴했다고 생각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제로는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의식의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 인류 전체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변화는 이 더 큰 변화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킬 때 여러분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단 의식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여정을 걷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기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깊은 연결과 유대를 의미합니다.
이 정은 단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의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개인들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모두의 치유에 기여하고 한 사람의 각성은 집단 의식을 높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여정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저항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리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고통을 만듭니다. 대신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무엇이 떠나가야 한다면 그것을 놓아주고 무엇이 들어와야 한다면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이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혼란스럽고 두렵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히 용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넷째, 지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이 여정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상담사든 영적 공동체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다섯째,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명상, 일기 쓰기, 기도, 혹은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과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윤근 무의식과의 대화가 치유와 성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행동하십시오. 통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통찰을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윤근 의미 없는 삶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켰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의미를 찾을 때 고통은 변화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여덟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변화의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의 주파수를 높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시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홉째, 창조하십시오.
윤근 창조적 표현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거나, 어떤 형태로든 창조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술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열째, 사랑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처를 감싸고 모든 분리를 연결하며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주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할까요? 왜 편안하게 살 수 없고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번영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기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의 껍질을 벗어야 하고 제한하는 믿음들을 버려야 하며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을 무언가 아름답고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조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듯이 이 삶의 도전들은 여러분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가 힘들더라도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은 변화의 산통입니다. 새로운 여러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스럽고, 더 진정성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직업도, 새로운 관계도, 새로운 집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외부적인 변화들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 여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다. 네, 무언가 큰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여러분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용감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여정이 때로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자아로, 우리 본질로, 우리가 항상 그러했던 그것으로.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사랑받을 만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진실을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정확히 있어야 할 시간에 있으며 정확히 되어야 할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신성한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